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키티예요. 여러분과 함께 비형식적 오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적합성의 오류 6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비형식적 오류에는 적합성의 오류와 MS성의 오류 두 가지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적합성의 오류 중에 17가지, 그 중에 6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힘의 호소, 인간의 논증, 인신공격. 인간의 논증은 3개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 정황의 오류, 피상파장의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의 논증이었죠. 연민의 호소, 잘못된 권위의 호소, 부적절한, 그리고 권중의 호소였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힘의 호소는 무력에 호소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인 인간의 논증은 관련된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개인적 상황이나 성격 혹은 직업적 특성 등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였습니다. 무지의 논증입니다. 세 번째 논증, 무지의 논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의 반대 사실을 참이라고 논증하는 오류입니다. 네 번째, 연민의 호소였습니다. 논증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상황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권위의 논증은 주장과 관계없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입니다. 여섯 번째죠. 군중의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나 태도를 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유형의 오류였습니다. 이 군중의 호소는 민주주의와 좀 유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수결의 원칙은 군중의 호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뽑히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모두 대등한 수준의 건강한 결정을 가진 존재로 빨간 글씨 보이지요. 모두 대등한 수준의 건강한 결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자신의 논거를 포기하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군중의 호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동등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개인의 선택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건 개인주의라 할 수 있겠죠. 군중의 호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군중의 호소와 군중의 호소는 이기주의에 가깝고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기 정당화의 오류입니다. 실제적인 나쁜 결과에 대해 자신의 선량한 의도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나 주장이 정당화되는 오류입니다.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빨간색의 예. 물론 비자금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 오래된 잘못된 관행인 줄은 알지만 저는 그 돈을 비축해 두었다가 통일을 대비해 참으로 나라를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 정당화 오류입니다. 비자금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비자금을 통일의 뒤에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오류인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기정당한 오류를 범하는 분들은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잘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죠.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 제가 그 조약에 서명했을 때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조약에 서명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오류이죠. 자기정당한 오류. 실제로 나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선량한 의도를 들어서 자신의 행위나 주장이 정당화다. 정당화인데 정화라 되어 있네요. 그죠? 오타입니다. 정당화인데 정화. 제 눈으로 그죠? 정화가 아니고 주장을 정화시키면 안 되겠죠. 정당화 시켜야 됩니다. 영상을 자주 열심히 보신 분은 이제 웃었겠죠. 많이 웃었길 바랍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를 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정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오타를 쳐서. 귀엽죠? 저 가겠습니다. 8번째로 가겠습니다.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마치 허수아비네요.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기 쉽도록 왜곡한 다음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의도 확대 오류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7개를 보니까 오류의 17가지를 살펴봅니다. 112가지 있고 그 이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압축해서 보는 겁니다. 의도 확대 오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논증자가 왜곡합니다. 반대 의견을요. 그래서 논증자의 주장을 왜곡해갖고 반대 의견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허수아비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수아비 오류는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과연 그것이 그 주제에서 어떤 부분을 실제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 논의에서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 허수아비 오류를 종종 사용하거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동성동본 금원법을 폐지하자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천륜을 저버리고 다 짐승이 되자는 이야기죠. 길 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몰지각이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인신공격이죠. 몰지각한 인간. 동성동본법을 폐지하자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도 확대를 합니다.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겁니다. 동성동본이라고 했는데 의도를 확대하는 거죠. 주장을.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다 군중에 호소하는 거죠. 밑에 마지막에 지각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신공격.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허수아비 오리면서도 이미 동성동본 금원법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근친상간이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라. 몰직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오리와 함께 여러 가지 것이 섞여 들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오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수아비 오류와 의도 확대 오류에 대해서는 살짝 더 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예입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김 교수는 분명히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공산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종교를 억압하고 절대 권력을 갖는 국가가 신을 대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 의도 확대 오류는 의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적절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전혀 기도하지 말자고 했는데 공립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무신론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공산주의고 국가가 신을 억압하는 계속 의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립은 사적인 곳이고 공적인 곳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해서 안 되죠. 공립에서 기도하는 걸 반대했더니 이 무신론자라고 말했다가 국가가 신을 대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의도 확대죠. 의도 확대. 이런 의도 확대 중에 또 훈제한 청어라는 게 있습니다. 훈제한 청어. 삭힌 청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훈제한 청어. 저희들로 말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 봅니다. 근데 이걸 먹는데 저희들은 잘 먹지 않죠. 저희 먹자는 훈제한 청어입니다. 훈제한 청어는 논점 이탈 오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논점 이탈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훈제한 청어와 이렇게 방금 보았던 허수아비 오류 그리고 의도 확대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훈제한 청어는요 논점 이탈 오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이 오류는 논의의 주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꾼 다음에 이 새로운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함으로써 논의를 끝마치려는 오류입니다. 이 훈제한 청어라는 이름은 사냥개에게 특정한 냄새를 이 개 사냥개가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훈제한 청어를 갖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요 특정한 냄새를 추적하도록 훈련 받은 사냥개도 강한 냄새를 이 냄새 때문에 피우는 훈제한 청어를 든 이 자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원래 냄새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목표물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훈제한 청어를 막 흔들어 대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원래 냄새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 이탈과 굉장히 유사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면 환경보호, 또 보호인데 보호단체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재밌네요. 오타가 있으니까. 환경보호단체, 새로운 단체입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기는 생산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위험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감전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대부분의 감전사고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감전사고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논점을 이탈시키고 원래에 있었던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갑자기 전기 생산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위험합니다. 전기 생산 방식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으니까 감전사고로 간 거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다가 전기의 생산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전기는 위험하다고 감전사고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분 감전사고에 부주의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논점을 이탈시킨 거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인데 마지막에 뭘로 끝났습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전혀 원래 첫 번째 주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논점 이탈시키는 거죠. 그리고 들다 보니까 말은 맞지 않습니까? 주의해야죠. 감전사고 안 되려면. 논점을 완전히 이탈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탈시키고 이 논점 여기서 원래 논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이 과연 위험한가였습니다. 그런데 논자는 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 주제에 벗어나 전혀 다른 전기는 위험한가 주제로 옮겨가고 있고 또 전혀 다른 주제로 자신의 결론을 타당하지 않든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훈제한 청어의 오류는 나는 너를 논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므로 나는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훈제한 청어 오류는 상대방의 주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효한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오류와 종종 혼동되기 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러한 혼동을 피하는 길은 두 가지 오류가 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오류에서는 논자는 우선 상대방의 논증을 왜곡하고 그것을 논파합니다. 반면에 훈제한 청어 오류는 논자가 상대방의 논증을 무시한 채로 교묘하게 주제를 바꾼 겁니다. 훈제한 청어 오류는 논자가 상대방의 논증을 무시한 채로 교묘하게 주제를 바꾼 겁니다. 전자의 경우 허수아비 오류 경우에는 마치 허수아비 오류처럼 전자의 경우 마치 허수아비 오류처럼 왜곡된 입장을 논파하고 후자의 경우는 단순히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영상은요. 동영상인데요. 까맣지 화면이요. 이 동영상을 틀 수가 있었는데 동영상을 틀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울라프가 나타나서 한번 춤췄는데 이게 춤으로 보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훈제한 청어 허수아비 혼동 된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잘 가요. 빠이빠이.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훈제한 청어 허수아비 혼동하는데 훈제한 청의 오류는 상대방의 주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오류와 종종 혼동되기 쉽습니다. 허수아비 오류에서 논자는 우선 상대방의 논증을 왜곡하는 겁니다. A라는 사안을 B라는 사안으로 왜곡하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반면 훈제한 청의 오류는 논자가 상대방의 논증을 무시한 채로 교묘하게 주제를 바꾼다. 왜곡하는 것과 주제를 바꾼다. A라는 사안을 B라는 사람도 그냥 주제를 바꾸는 건데 헷갈리네요. 헷갈리니까 이 헷갈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 10번째 오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 대표적이지 못한 사례를 들어서 그 사례에 속하는 전체적인 구성원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대표적이지 않은 것을 일반화시켜서 일반 규칙처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어제 내가 먹은 중국집 식당 음식은 정말 느끼하고 맛이 없었다. 나는 다시는 이제 중국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중국집 식당 음식 하나 먹고 맛이 없어서 중국 음식 전체를 먹지 않겠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했으니까요. 조선족. 보면 조선족은 모든 살인마이다. 오은춘을 기억하라. 조선족 한 분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조선족 모두가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죠. 일부를.
여기 보면 뭐 한남충, 김치녀, 뭐 김여사도 있죠. 운전 한 명, 여자 한 분이 잘못하셨는데 남자도 운전을 못하는 분이 하는데 여자 한 분 잘못했으니까 김여사, 여자는 다 운전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상한 거죠. 뭐 한남충, 3일 김여사 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전체를 보고 봐야 되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통통한 통나무 같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코가 호수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게 성급한 일반한 거죠. 전체를 다 만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거죠. 뭐 퀴즈 같은 건데요. 내가 아는 뚱뚱한 사람은 다 게을러. 그러니 뚱뚱한 사람은 다 게으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 자, 1, 2, 3, 4, 5, 6번 중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라 합니다. 이렇게 제가 퀴즈를 만들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재밌겠죠. 근데 불행히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은 이런 PPT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애니메이션을 좀 줬는데 애니메이션과 전환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실만 한지. 정말 코로나19로 2020년 전 국민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할 정도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꾸중을 했다고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생겼네. 세상에 변해서 요즘 학생들은 선생도 몰라보다니 한 명 학생이 잘못된 선생님에게 과도한 행동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그런다고 하는 게 충분한 대표성이 없고 성급한 일반화죠. 특이점이 뭐냐면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일탈하는 유형의 오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생이 잘못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 해서 모든 학생이 잘못한 건 아닌데 학생이 잘못한 것이 모든 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논점을 이탈하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인데요. 이런 충분한 대표성이 없는 적은 수의 사례대로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으로 여러 마리 쥐에게 독극물 X라는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2분 내에 4마리 모두 다 쇼크를 받고 죽었다. 아마도 이 X라는 물질은 독극물이라 할 수 있겠죠. 포이즌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4마리의 사례를 들어서 쥐 전반에게 충분할 정도의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적은 수의 사례이지만 대표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거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10층에서 죽습니다. 혹여 한 번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습니다. 대표성이 없죠. 한 번 안 죽었다 해서 다 안 죽는 건 아니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도 대표성이 없지만 충분한 대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거죠. 과학에서는 이 사례들이 많은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도 않고요. 11번째로 가겠습니다. 거짓 혹은 그릇된 원인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 저지른 오류입니다. 이 지난번 보니까 귀납 연역 문제를 풀면서요.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 오류까지 가셨더라고요. 그 귀납 문제를 풀 때는 귀납 연역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납 연역에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오류냐면 건전하지 않는 오류인 거죠. 그때 거기에서는 귀납과 연역만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는 오류를 살펴보는 겁니다. 연역과 귀납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오류만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역 귀납에서는 오류와 상관없이 연역과 귀납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11번째 그릇된 원인의 오류입니다. 거짓 원인의 오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전제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때 저지른 오류입니다. 없는 인과관계 말합니다. 이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검은 고양이를 보면 그날은 꼭 재수가 없어. 검은 고양이를 보는 것과 재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보고 재수가 없다고 해놓고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경찰한테 걸려 딱지를 뗀 것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옆집 이용순의 검은 고양이를 본 것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그릇된 원인의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7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뭐 있잖아요. 그 편지, 이 편지를 7명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온다 내지는 행복이 있다. 그 말만 들으면 인과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저도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아요. 편지를 받고 공포에 떨어서 7명에게 행운의 편지, 그렇죠. 행운의 편지를 전하는, 그렇지만 그릇된 원인의 오류인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걸 인과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후 인과관계 오류,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진정한 원인으로 잘못 추측하는 오류입니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원인으로 잘못 추측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전자는 물이 끓기 전에 항상 삐 하고 소리를 낸다. 아마 이 주전자가 물을 끓게 하는가 봐. 주전자가 물을 끓게 하는 게 아니죠.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건데 삐 한다고 선후 인과관계를 말 오류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너는 어제 과음을 했더니 힘들겠구나. 그때 잘못된 원인을 말합니다. 이따가 해장술을 하면 바로 나아질 거야. 어제 과음해서 머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해장술을 하면 돼. 과음을 했으니까 술을 안 먹어야 할 텐데 해장술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원인을 추측하는 거죠. 진정한 원인으로 잘못 추측하는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인과관계 혼동의 오류. 부자들은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잖아. 너도 고급차를 타야 해. 그래야 부자가 돼. 고급차를 안 타도 부자는 부자죠. 근데 부자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니까 너도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래야 부자가 돼. 가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끄러운 언덕길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그릇된 원인의 변종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릇된 원인의 변종. 첫걸음을 한 번만 잘못 내딛으면 계속된 연쇄 반응에 의해서 최악의 사태로까지 이르게 되는 유형의 오류 논증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당장 포르노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르노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은 간간이나 근친상과 같은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점차적으로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범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법과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문명 전체의 전멸에 이른 것입니다. 포르노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않으면 문명 전체가 전멸하는 일은 큰일입니다. 요즘 N번방 난리가 났는데요. N번방. 그리고 저기 어떤 큰 도시 시장님도 문제를 일으켰죠. 문명 전체의 전멸을 이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끄러운 언덕길 오류인 거죠. 그 사안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만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르노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르노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 유통, 강간 이런 게 일으킨다는 거죠. 강간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유발한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영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갖고 있지 않아야겠죠. 갖고 있으면 빨리 폐기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 점차적으로 사회적 도덕 규범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범죄를 유발하고 사회 도덕 규범을 무너뜨리고 모든 종류의 범죄를 초래하고 법과 질서를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금지 법안. 그러니까 미끄러운 언덕길인 거죠. 마지막에서는 문명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언덕길 한번 들어서는 순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선결 문제의 오류의 요구입니다. 이 오류는 결론의 주장이나 사실상 전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결론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전제를 반복하고 전제가 주어진 결론의 근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결론의 주장은 현재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순환 논증이죠. 봅시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형제도는 살인이나 유괴 같은 악질 범죄에 대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극악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다. 보면 사형제도는 살인이나 유괴하는 악질 범죄에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악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 선결 문제 오류죠. 밑에 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이 지방 농민의 좋은 친구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기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 선결 문제 오류. 순환 논지입니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왜 좋냐? 그러면 누가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3번째 영상까지 이렇게 선결 문제 오류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 더 보면
이 참이되는 의심되는 전제 경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좀 이따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